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짠! 트랜스포머 파워 오브 더 프라임 테러콘 헝거. 테러콘이라는 종류의 트랜스포머 중 한 명인 대장 역할을 가지고 있는 헝거라는 캐릭터예요. 테러콘은 5명이 존재하고 숨길 필요도 없겠죠.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합체해서 어보미너스라고 하는 좀 어정쩡한 크기의 합체 전사로 합체가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대장인 헝거를 오늘 리뷰하려고 합니다. 좀 느긋하게 해볼게요. 헝거는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이런 스펠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구르르 RRR이 붙어있죠. 헝거르르죠. 그리고 이 발음상의 헝거는 굶주림을 뜻하는 헝거에서 따온 느낌도 들긴 한데, 여기서 사용된 이 스펠을 보면 그거랑은 좀 달라요. 여기 U가 들어가고 헝구르르르 같은 그런 느낌이 되었죠. 그래서 읽는 데는 헝거라고 읽으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약간 재밌는 점이, 이게 일본에서도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일본식으로 이걸 읽어서 이걸 헝거로 안 읽고 한그루라고 읽어요. 한그루. 한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언어요. 언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자야. 문자 한글. 그 한글을 일본에서 한그루라고 하는데, 그 한그루를 길게 뺀, 그 루를 길게 발음하는 거죠. 한그루인 거죠. 그것과 동일한 발음을 가진 이 캐릭터입니다. 얘 이름은 일본에서 한글입니다. 그래서 루에 장음이 붙어 있으니까 나무를 셀 때 한 그루 두 그루 할 때 그 한 그루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식목일의 전사 한 그루를 그래서 오늘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까지 기다려서 날짜를 맞추는 것도 재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트랜스포머의 어떤 연식 같은 건 없으니까 100년 된 트랜스포머도 지금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좀 묵혀놓는 것도 좀 그러니까 오늘 보도록 할게요. 그 시절 트랜스포머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트랜스포머들은 굉장히 바이저가 유행했었나봐요. 디셉티콘 사이버트론 오토봇이죠. 디셉티콘 오토봇 할 거 없이 전부 이렇게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디셉티콘 소속이에요. 디셉티콘 엠블렘이 스티커로 붙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는 도색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자주색은 전부 도색이죠. 여기에 있는 스카이블루도 도색이고, 그런데 이 부분? 측면의 메탈릭 레드 부분하고 이런 엠블렘은 스티커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이 작은 엠블렘이 이게 손에 걸려서 좀 조금씩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괜찮은, 로봇 자체 디자인은 약간 옛날식이죠. 좀 고전 캐릭터이고, 원래 고전 캐릭터거든. G1 애니메이션 캐릭터라는데, 그걸 기반으로 하니까 이런 디자인인데, 어쨌든 이게 좋은 점도 있잖아요. 이렇게 딱 차로 자세를 하면 빈틈없이 들어맞는 이런 느낌이 좋잖아요. 그리고 얼굴 생긴 게, 이런 바이저를 쓴 사람들 얼굴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약간 달라요. 턱 부분이 좀 가늘다고 해야 하나? 조형이. 그래서 좀 이지적인 느낌의 참모 같은 이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작에선 그런 성격은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영락 없는 쓰레바지 캐논이 2개 달려있는데, 여기에 그 헤드마스터 비슷한 걸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합체했을 때는 이 총이 발이 돼요. 발 부분이 되고, 여기에 디럭스 클래스 2개가 붙고 얘가 위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틈에 끼울 수 있는 헤드마스터가 아닌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파워 오브 더 프라임이라는 완구 라인업의 특징인 고대 프라임 중 한 명의 힘을 빌려 쓰는 이런 무언가의 장치 같은 그런 게 여기에 꽂을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장비하는 것 같아요. 합체했을 때도 이걸 드러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놓고 고정 기믹이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체는 이렇게 이 어깨 부분에 클릭 관절이 좀 의외로 보기 드문 튼튼한 느낌으로, 물론 이건 합체했을 때 허벅지가 되기 때문에 좀 튼튼하게 만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밤중에 가동시키면 좀 소리가 큰 것 같은 그런 면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발 가동 뭐 전부 보고 싶으십니까? 주먹은 회전하지 않고 허리도 없어요. 그리고 목은 약간 볼 조인트가 있는 회전. 그리고 허벅지 회전되고, 그리고 무릎이 이중관절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건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는 꽤 넓어요. 그리고 발목은 옆으로 움직이고 앞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좀 불쌍한 형태로 입을 벌리고 있는 무언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안정적인 백팩 같은 걸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발처럼 생겼지만 사실 뒷다리예요. 그런 무언가의 그게 있고요. 변형하겠다. 트랜스폼. 가슴 커버를 열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내릴 수 있는 정도로 열리진 않고 이게 한계거든요. 요만큼 열면 머리가 들어갑니다. 뚜껑을 닫고, 그리고 이게 좀 재밌어요. 여기에 보면 공룡의 그게 있잖아요. 공룡의 불룩불룩한 그 디테일. 명칭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변형했을 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걸 누르면 밑에서도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펴주면 등과 꼬리로 이어지는 이 울룩불룩이 재현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뒤를 돌려보면 여기에도 접혀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걸 내립니다. 이 작은 게 앞다리예요. 이 두꺼운 게 뒷다리고, 변형했을 때 언밸런스함이 예상되지 않으십니까? 뭐 이렇게 해서 돌려서 세우는 식으로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 이쪽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닫으면 짠! 뒷다리. 안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짠! 뒷다리. 그러면 거의 변형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다리를 세워주면 기린 완성!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친구들. 이게 소소한 변형이 더 있어서 무릎을 내려주면 이 공룡 올록볼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불쌍하게 되어 있었던 턱을 닫아줍니다. 약간 열어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어요. 이 녀석은 무려 쌍두룡인 것입니다. 쌍두룡. 머리가 2개 달린 용이다. 용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거죠. 공룡이죠.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이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실존하는 공룡에서 따온 크리처는 아니고 좀 컨셉만 가지고 온 괴물인 겁니다. 뭐 크리처가 괴물이라는 뜻으로 통용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크리처라는 장르의 생물인 거예요. 이 어보미너스는 5명이 존재하고 그 5명 전부가 실제하지 않는 생물로 변형합니다. 크리처 팀인 거죠. 그래서 뭐 그 중에서도 이 대장인 헝거는 그나마 좀 친숙한 느낌의 동물로 변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머리가 2개라는 점을 제외하면요. 머리가 하나였다면 와이 공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트랜스포머는 그렇게 간단한 장르가 아니다, 친구들. 트랜스포머는 변신 로봇이지만 완구가 완구 맞습니다만. 이번 분기에 애니메이션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거 키리토 형이 또 나오잖아요. 키리토 형이랑 토우마 형이랑 이번에 정면으로 맞붙게 되었잖아요. 누가 이기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룡? 제 안에선 공룡입니다. 조금, DNA 어떤 문제가 생겨서, 친구가 하나 생겨버린 공룡이죠. 이 공룡 디자인이 좀 재밌어요. 뭐, 그럭저럭 멋있으면서 흉흉한 이 느낌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셨다면, 뭐, 이 시점에서도 충분히 추천하고 싶은 좋은 완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발매는 2018년 한 4월쯤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일찍 리뷰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월에도 리뷰를 하기도 했었고,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선행 발매 같은 게 있으니까. 트랜스포머는 발매를 특정 짓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나중에 구입하면. 최근 제품으로 예를 들자면 9월에 정식 발매가 국내 발매는 아니고요. 해외에서, 미국에서 정식 발매가 예정되어 있는 아이언하이드 같은 경우에, 근데 이미 훨씬 예전에 홍콩에서 제품이 풀려 있다든지, 그러니까 국제 기준에서의 정식 첫 발매일을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대충 만들어 놓아서, 이 제작사 홈페이지도 좀 건성인 게, 본인들이 만드는 제품인데 발매일 같은 걸 기록 안 해놓고 가격도 기록을 안 해놓거든요. 어디까지나 뭐 시장의 가격으로 통용시키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피규어나 완구 장르가 있겠지만 그 중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발매일이나 가격을 소개하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어서 저는 제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제품은 2018년 2월이 전 세계 기준으로 첫 발매고요. 가격은 한 $35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갸오. 그거죠. 약간 내년 1월쯤에 프라모델로 그 고자우라라라는 게 발매되잖아요. 프라모델. 왠지 그 멤버 중 한 명이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죠. 특히 이 근처에 이런 라인. 좀 무리수를 던지고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리가토, 이건 오타쿠 모드라고 하는? 오타쿠 모드. 굉장히 공격적인 네이밍을 가진 해외 판매 사이트인데, 한때 약간 올 여름 근처로 해서 세일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그때 구입을 했더니 이런 것도 같이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작은 파일. 이걸 이렇게 눌러 놓으면 뭔가 좀 이상해집니다. 뭔가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죠. 근데 이 뒷모양이 비치는 거고, 이런 도안이에요. 아미아미에서 물건 구입해도 어떤 AS에 관한 설명이 적혀있는 용지 같은데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실용성 있는 파일을 주고 있어요. 여기에 트랜스포머 매뉴얼 같은 거 이렇게 꽂아 놓으면 굉장히 딱 맞거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할 만한 그런 무언가입니다. 스티커도 하나 들어있는데 이건 어디에 붙이면 좋을까요? 이런 스티커도 주더라고요. 이 네이밍이 좀 무섭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도쿄 오타쿠 모드라는 그런 판매처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트랜스포머를 팔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다른 피규어 같은 거 팔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헝거에게는 굉장한 기능이 있다, 친구들 여러분. 바로 합체 기능이지. 약간 설명할 필요도 없는 기믹이니까 마구 변형시켜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뭔가 굉장한 게 나왔지만 이걸 이야기하는 건 지금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곳곳에 이런 고정 조인트가 있어서 합체 형태의 고정성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끼우고, 앞다리도 뒷다리죠. 이건 앞다리죠. 앞다리. 그래, 앞다리. 여기에 끼우면 여기 끼우는 홈도 있잖아요. 그래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안 끼워집니다. 관절이 좀 타이트해서 밀리지가 않는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다리를 펴면 여기에 이 조인트가 여기에서 고정이 돼요. 그래서 튼튼하게 유지가 됩니다. 위치도 돌려놓고, 그리고 이건 이 모양은 좀 애매하죠. 이렇게 놓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대수신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꼬리를 접어 올리면 여기가 좀 비었는데 잘 가려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올려서 여기에 끼우면 짠! 이게 바로 합체전사 어보미나스의 몸체, 허벅지 뭐 이 정도 되는 파츠입니다. 그리고 이걸 펴야 돼요. 이 누롱하고 있는 연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생물적인 이런 안테나를 뽑아주면 얼굴이 완성됩니다. 굉장히 개성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죠. 특히 얼굴 색상이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묘한 친구입니다. 약간 그랜단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발이 있어서 여기에 디럭스 친구 2명과 디럭스 친구 2명을 합치면 되는데 이 규모가 저는 좀 작아 보인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다른 친구들도 이런 보이저 클래스였으면 굉장히 좀 큼지막하고 멋있어 보이는 무언가가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대담한 느낌으로 합체하거든요. 뭐 합체 형태는 소개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헝거를 좋아할 뿐이고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무조건 저는 모든 트랜스포머를 사랑합니다 뭐 이런 컨셉 잡고 싶지 않아요. 약간 코브라 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 녀석까지만 좀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뭐 디럭스 클래스들이니까요. 뭐 그거 나중에 뭐 소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보이저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보이저 클래스 이것도 보이저 클래스죠. 그리고 이 뚜껑을 열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이런 아까 그게 있죠. 그 무언가가 그런 캐릭터입니다. 오늘 리뷰도 그렇고 가끔 그렇지만 가끔이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네요. 요점 위주로 이렇게 딱 간추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주절되면서 가지고 노는 이런 리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뭐 이게 제 스타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개선이 안 되는 면이 있고 저는 이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친구들 바이.